그러면 이런 정도 사안은 제가 볼 때 벌금형 정도 사안이거든요. 벌금형 정도 사안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본사를. 본사도 하고 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물론 한동훈 장관이 뭐 어떤 그 마음의 원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회를 너무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공포스럽게 하고 공포스럽죠. 지금 여러 가지가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제가 들리는 거에 따르면 민주당도 뭐 이게 장애 혐오처럼 빌릴 수 있지만 약간 반신불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게 또 털릴지 모르니까. 물론 뭐 네가 그러면 깨끗해야지 죄를 안 짓지 안 지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털면 털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면서 끝까지 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어느 언론에서 들을 수 없는 CBS 베테랑 기자들의 취지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 한판승부의 인기 코너 한판 내부자들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자, 정치 구단이 아닌 기자 구단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 구단 마음에 드십니까? 뭐 어차피 뭐 구단은 다 똑같아요. 근데 갈참들이라는 얘기니까. 네. 각오라고 해야 되는데. 한 8.5단인 구형의 논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2주 만에 항상 나와요. 아, 그래야 그렇습니까? 출연해봤죠. 근데 장윤미 CBS 전 정치부 기자의 합류로 인해서 예. 진정한 한판 내부자들이 됐네요. 아, 그렇군요. 이 기회에 저 진중근 교수님도 CBS 입사하시는 거 제가 논설위원실에서 잘 모실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책상이 하나 비어. 책상이 자리 하나 하나 비어. 빕니다, 지금. 책상이 하나 비니까 제가 좀 개런티가 돼서 어렵겠군요. 감당이 안 돼. 오늘 진 교수님이 김성희 소장이 없어서 은근히 좀 힘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김성희 소장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자,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열렸던 쇄신 의원 총회에서 이제 혁신 기구를 만들자라고 한 게 2주를 넘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사진 끝까지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혁신위원회의 본질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 혁신위의 본질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권한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본질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인정을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죠. 혁신위가? 그럴 바에는 연판장 돌려가지고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게 낫지. 그래놓고서 오늘 뭐 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혁신위는커녕 상임위원장 자리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저기 김경일 국민의힘은 예, 장제원 뭐 과방위원장으로 통과됐는데 예. 저 민주당은 그러니까 교육위원장 박홍근, 뭐 복지위원장 한정혜 장관, 그리고 뭐 정청래 행안위원장, 예결위원장 우상호 의원 자리 놓고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뭐냐면 지금 안에서 장관을 했거나 무슨 뭐 당직을 맡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 상임위원장 맡지 말라 이런 게 관행인데 이걸 무시하고 이분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지금 또 반대쪽에서는 제동을 걸고 나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싸울 거예요. 싸우지만 결국은 절충돼서 이분들이 자리를 계속 할 겁니다. 그 대신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예.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쉽게 얘기해서 친명과 비명까지 그렇게까지 구분할 건 아니지만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선 기획단. 예. 그리고 저기 상임위원장 하나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무슨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요. 예.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아닙니다. 아주 시원했어요. 자, 구영희 논설위원님. 저는 아까 오기 전에 질문했는데 예. 혁신위와 비대위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어허. 왜 혁신위를 지금 하자고 하고? 혁신위는 비대위 정도는 아니고 혁신위 안을 내면 당대표가 요안을 할지 말지를 아니 결정하는 그런데 거고. 지금 혁신위에서 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 혁신위 관련해서 주장하는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예, 예. 비명계에서는 당대표 전권을 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혁신위원장한테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럴 바엔 차라리 비대위 비대위를 체제로 가는 게 가라. 낫지. 그렇다면은 어떤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아하. 우선 정치의 초보인 저로서는 혁신위, 비대위 지금 왜 이거지? 그리고 둘 간의 비명과 친명 간에 지금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구조예요. 서로 불신이 너무 깊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냥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도 예. 당내에서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치러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합의로 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비명계에서는 개딸을 없애라는 곳이고 예. 그리고 이제 친명계 내부에서는 물론 뭐 당대표나 이런 분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공천권을 못 놓으니까 계속 이쪽을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서로 지금 의제가 합의가 안 되잖아요. 의제가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혁신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결국
전쟁을 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하고 전쟁을 해라 구역에 놓은 소리가 비명 친명 전쟁해라 아예 아니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예, 결국에. 근데 혁신위하고 비대위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 혁신위원회는 현재 당 대표의 권한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는 당 대표의 권한 인정하지 없다는 않겠다는 거 아니야. 거예요. 그게 예. 차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자리를 내놔라 하는 방향에서 혁신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비명계에서 전권을 주라는 거잖아요. 예. 혁신위원장. 전권을 주는 혁신위원장. 전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전권을 주는 혁신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우리 김교환 위원장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네. 장윤미 변호사님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제가 정치부장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민주당이 혁신위를 꾸릴 것이고 이 혁신이라는 건 이재명 체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렵다. 예, 아. 당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고요.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에게 그 권한이 없으면 사실 유명무실화 되는 거죠. 그러면 당 대표직을 수행할 필요도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바라는 것은 일단 공천 인적 쇄신하라는 것이고요. 친명 친이 이런 부분 가리지 않고 뭔가 386 퇴진론 같이 언급을 하면서 세대 교체를 이뤄내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이재명이랑 당대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명, 이명 여러 언론의 조망들이 있지만 당 예. 내부에서는 사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이외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내려왔을 때 과연 민주당이 그냥 그대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이 그런 의문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제대로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재명이라는 상수를 걷어내는 것은 이 내부에서는 좀 주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 뭐 하나 많아 이거 안 돼요. 저 생각이 같으시네. 핵심적인 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혁신이 하나 안 된다는 많아. 거. 아니 현직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 줄줄이 걸려 있고 네. 체포동에 또 네. 넘어오느냐 마느냐 이런 게 있고 네. 전직 대표는 돈 봉투에 걸려 있고 지금 그 다음에 그 뭐 이제 대표해가지고 측근이라고 할 수는 뭐라 김남국 의원은 의원? 지금 코인 거 사태해가지고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음. 결국은 별자리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친명계 의원들 내지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를 또 뒷받침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단 말이죠. 이 세 개의 별자리, 이 조합이 지금 민주당을 갖다가 병들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권 혁신이 왜 나오냐.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결국 이거거든요. 그냥 너 대표로 그냥 명목만 있어라. 그건 인정해 줄게. 왜 너까지 쳐내면은 그 반발이 심하니까. 예. 하지만은 정말 전권을 내놓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사실 혁신이 되려면 정권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어떤 혁신도 일어날 수가 없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싸우는 뭐 하는지 모르겠거든. 국민들이 알거든요. 뭐 혁신이 해가지고 분명히 뭐 땜빵하고 뭐 분칠 좀 할 것 같은데 그거 속겠습니까 국민들이? 문제 핵심 바로 거기 있다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2달 전에 아픔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요. 예, 예. 이거 이재명 대표 제가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총선도 내년에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신데 아하. 이재명 대표 흔들기 해서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흔들려면 대안을 갖고 오셔야지. 그래서 지금 좀 비명계에서는 이른바 저 이낙연 대표 올 때까지 계속 혁신이 이슈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 벌게 하시는 건데 아하.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 일부 뭐 유튜버들이나 이걸 보니까 제가 참 잘 안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 이재명 대표한테 예. 뭐 내년에 총선 불출마하고 예. 백의종군 해라. 그리고 뭐 윤핵관들한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너네도 불출마 선언해라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사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봐서 야 이분들은 나도 기자지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건지 정말 취재 안 하고 그냥 막 생각나는데 정치권의 호사꾼들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윤핵관들도요. 총선 불출마 생각 1도 없어요. 이분들 뭐라 그러는지 알죠? 제가 전화했다 욕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왜 불출마해? 그런 전화를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더 출마해서 당선돼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도와야지.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욕만 먹었어요. 자, 취재. 예, 자, 그러면 취재하신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해주시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6월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들어오시면 네.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정계 은퇴했냐? 당연히 들어오면 정치 역할 할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방송에서 네. 이제 취재하신 내용이 이걸 또 물어보시네. 이거를 예. 좀 다음 주쯤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낙연 대표 측근들이 예. 그 이제 이른바 비명계 분들이 비명계 분들이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제가 아. 저 취재를 해보니까 아하.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하면 예. 그야말로
내년 총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아, 포스트 총선,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것이 나으느냐, 지금부터 열심히 움직여야 되느냐, 아하. 기류가 엇갈리는데 아하.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면 곧바로 움직이실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아, 움직이실 것 같다. 대부분의 이낙연 대표가 가까우신 분들은 예.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면 이번만큼은 엄중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 움직이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북 콘서트도 하시고 아,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적인 공격이 되겠죠, 정치적으로는. 아하.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실 것 같다라는 아하. 의견이 물론 양분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취재한 기류로는 예. 이번만큼은 이낙연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도 조용히 있고 뭐 아. 총선 때까지 가만히 있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동안 더 취재를 해서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박재원 의원께서 물어보셔서 예. 제가 알고 있는 한도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기준은 네. 좀 이게 북 콘서트 등을 통해서 예,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는 활동하실. 게 의견을 가진 이낙연 대표 의원들이 측근들이 많다. 많아요. 아하. 그런 분들의 의견과 이제 가만히 계시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거치가 정리되면 움직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당 내분의 혼란에 장본인이 되니까 만약에 그렇죠. 내분에 휩싸이면 예. 그런 의견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취재한 분들은 대체로 좀 이번에는 엄중히 움직여야 않다. 되지 않겠느냐. 엄중하게 보지 그러니까 않다. 지금 비명계가 요즘 분위기가 좀 세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5월 23일 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예. 박광원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서로 얘기하는 코드가 달라요. 아하. 이재명 대표는 그날 인사말에서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박광원 대표는 그 혁신이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 두 분 알다시피 박광원 대표는 비명이죠. 이낙연계 가깝잖아요.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주목할 부분들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비명계의 움직임을 볼 때 박광원 대표의 워딩을 좀 이렇게 감지를 하시면 맥락을 그러면은 방향이 좀 잡힐 것이다. 그렇게 아하. 봅니다. 근데 최근에 그 당 내분과 관련해서는 박광원 대표가 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할 얘기가 없다가 아니라 예. 아끼고 있는 거죠. 아끼고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지를 던질 거기에 것이다. 방향을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구영의 논설이 어떻게 듣고 계세요? NY 이낙연 저는 너무 이 부분은 심화학습이라 심화학습이라. 예, 제가 좀 파악할 수가 없고 예.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뭐 우리 김 선배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아직 지켜봐야지. 아직 먼지가 좀 가득한 상태고 아직도 그렇군요. 좀 혁신이나 더 싸워야 되고 결국에 가서 이제 공천권 가지고 싸울 텐데 네. 여러 가지가 고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특히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기사가 우리 있었죠. 이분이 좀 총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분을 과연 끌어낼 것인가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김부겸 대표 총리죠. 예, 김부겸 전 총리. 총리가 오늘 한국일보에 무슨 기사 나왔었죠. 기사가 예. 났더라고 읽어봤는데 예. 사실 감을 잡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접촉을 시도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를 전화를 안 받으시고 552번을 갖다가 전화를 중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3번호를 알아고 또 전화했더니 예. 전화를 받으신 중지를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을 접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분하고 제가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인연도 좀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래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양평까지 갈 수도 없고 지금 출연료는 양평까지 갈 차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차비는 제가 대드릴게요. 진중권 사단. 차비를 대드릴게요. 진중권 사단. 차비를 예.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진중권 사단이 됐어요. 차비 드린다니까 취재해 오세요. 네, 김부겸 전 총리 얘기. 네. 자, 지금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제 6월 12일 날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하는데 네. 당론 안 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투표로 간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일부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세요. 구역의 논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미 뭐 형사사법적인 절차가 논리는 넘어선 것 같고요. 어차피 국회로 왔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고 근데 저는 가결이 되든 부결되면 다르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원에서 심사를 받았을 때 글쎄 반반이라고 할까 아니면 영장 청구가? 영장 그 발부 여부가요. 지금 있는 용도 그 액수라든지 이런 당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개인적으로 예. 저번에 그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인가요? 음. 그분은 공천권 지방선거 뭐 공천권 돈을 돈 받았죠. 받고 그래서 정치자금법하고 그다음에 부정청탁 방지법으로 해가지고 결국 기각됐어요. 예. 영장심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치자금법상으로 봤을 때는 액수가 그래도 수억 정도 이렇게 뭐 3억 내지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죄질이 아주 나빠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뭐 현금과 더불어서 무슨 명품 가방을 받는다든지 뭐 시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과정에서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예. 이런 거기 때문에 판사가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은 증거 인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좀 판사 그 영장연단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이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냐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된다면요.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네요. 글쎄요, 저는 점쟁이는 하고 싶지 않고요. 예. 뭐 크게 가결이 되냐 안 되냐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사안이. 가결이 예. 되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도 많이 판단해요. 저도 딱 보니까 이게 글쎄 이게 과연 영장 청구될 쉽게 영장 발부될 말하면 사안인가? 국회- 뭐 국회에서 어차피 이거 정치적인 동의를 해주는 사안으로 순간에 그냥 넘어왔으니까. 구속이 예. 된다라고 한다면은 부담이 되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받아봐라라는 차원에서. 근데 저는 뭐 이 사안이 그렇게 뭐 가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뭐 논쟁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예상을 이렇게 제 예상을 말씀드리고 싶지 그 않다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보고할 때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번 건은 그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검찰 수사력을 제가 불신한다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수사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당대 돈 봉투는 현금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해서 진술을 쫓아가는 수사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증거 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 이거는 현역 의원들한테 웃기는 얘기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검찰 수사가 될 것이냐.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하면 굳이 이거를 부결시킬 필요는 없겠다. 민주당도. 민주당도.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건 나쁘지 예. 않다. 왜냐하면요. 이거를 부결시켜버리면요. 또 민주당은 또 늪에 빠지는 폭풍에. 거예요. 야, 파출소피 했더니 경찰서 만나는 거예요. 계속 저 위험 고비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받았잖아요. 남욱한테. 그래서 이제 뇌물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정치자금법은 5천만 원 수수했는데 800만 원 벌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괜히 모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예. 내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목표가 아니라 이 표적은 이 둘이 아니라 송영길 이 전 둘 대표다. 구속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다음 목표인 송영길 대표한테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검찰은 굉장히 근데 이제 후속 질문일 텐데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예. 받았다는 사람들 10명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저는 지금 검찰이나 뭐 윤석열 정부 스탠스로 본다면 이 사람들도 나는 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예,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이제 3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혐의잖아요. 예. 받았다는 혐의잖아요. 근데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장을 친다. 사실은 예전에 어떤 형사사법적 절차로 보면 좀 난센스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어떤 방탄 프레임이 있고 또 그동안 검찰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 예.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온 스탠스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두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기각이 된다면 나머지 8명은 지금 확실한 게 둘인데 거기 기각이 됐다면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영장 치기 힘들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법률가로서 네. 해당 사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부결시킨다.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당대표 리스크다. 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그랬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고 김남국 의원 리스크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뭐 무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무소속 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정체성이 민주당 의원인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가결시켜서 또 다른 방탄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 법원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이거는 녹취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았던 부분이 현금으로.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으면 상당히 구멍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퍼즐을 상당히 검찰이 맞춰가고 있다는 인상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돈봉투도 딱 뭐 48개 특정이 돼 있어요. 20개 정도는 현역 의원들한테 갔다는 거고 나머지는 지역위원장한테 갔다는 건데 예. 이 경위를 어떻게 파악했느냐. 지역위원장들을 약간 폄훼하는 녹취 같은 거 강내구 씨의 녹취를 들려줬다는 거죠. 굉장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만, 윤관석 의원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법원이 이 부분을 좋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전당대회가 당내 선거입니다. 외부 유권자들한테 돈을 배포한 것과는 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비난 가능성은 법원이 높이 볼 거긴 합니다. 당내 선거도 다 선거법의 이 규율을 받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도 상당히 좀 열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기에 그 부정 채용 의혹 관련해서 또 경찰이죠 자택과 휴대전화 압수수색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어떠한 초기부터 이제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검찰 수사를 두고 뭐 진중권 작가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이견도 보였고 네. 제가 뭐 지청구도 받고 하는데 저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 좀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음. 수사를 하는데 음. 좀 망신주기 수사를 하지 말고 음. 피의 사실 공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수사 단계에서 나와가지고 피의 사실을 공표돼서 물론 뭐 검찰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실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다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 말고는 나올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이 사건도 보면은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제 조모 씨 저 연구실장 그 서훈 원장이 이제 청탁 채용 비리 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인데 예. 이분이 작년 9월 10월에 이제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사무실에다가 그 뭐 술자리를 갖고 뭐 여자들도 왔었고 뭐 CCTV에 이런 분이에요. 예. 그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분을 예. 10월달에. 그러는데 엊그저께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영장 신청을 청구를 했죠. 예. 청구를 한 거죠. 경찰 받아서. 음.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 10월에 이미 압수수색을 할 때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서훈 원장을 왜 그럼 같이 압수수색을 어차피 또 서훈 원장은 압수수색을 많이 했어요. 동해 사건도 있고 서해 사건도 있고 무수하게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 사건이 왜 불거졌냐면은 이 조모 씨를 영장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두 분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서훈 원장하고 박지원 원장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사실 또 별개의 사건이에요, 두 분이. 예. 근데 왜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둘을 묶어서 여기 하는 시점에 그리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도 압수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여러 번 휴대폰을 압수당했기 때문에 예. 기존 핸드폰을 쓰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새로 휴대폰을 갈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 이런 채용 비리가 2017년에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음. 그런 자료를 무슨 휴대폰에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그럴 때 과연 이런 식의 수사가 필요한 거냐.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진 작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너무 잔바리 수사다라는 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고 근데 너무 지금 사실은 사회가 좀 공포스럽잖아요. 오늘도 MBC 기자를 예.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게 그 본사 어떤 압수수색. 예, 주민등록 초본을 이렇게 넘겼다는 건데 최동욱 전 총장 개인 정보 유출 때 그 서초구청의 뭐 조희재 씨인가요? 뭐 조모 씨가 예. 예,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는 이제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사적으로 보상도 받았어요. 이분이 예. 구속돼 있는 기간에. 그러면 이런 정도 사안은 제가 볼 때 벌금형 정도 사안이거든요. 벌금형 정도 사안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본사를. 본사도 하고 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물론 한동훈 장관이 뭐 어떤 그 마음의 원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회를 너무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공포스럽게 하고 공포스럽죠. 지금 여러 가지가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제가 들리는 거에 따르면 민주당도 뭐 이게 장애 혐오처럼 빌릴 수 있지만은 약간 반신불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게 또 털릴지 모르니까. 물론 뭐 네가 그러면 깨끗해야지 죄를 안 짓지. 안 지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털면 털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면서 끝까지 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원장도 그렇게 많이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때 했으면 그 당시에 해서 처리를 해야지. 1년 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압수하고 또 이건 압수한다. 정말 사람을 죽이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저는 좀 검찰 수사에서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검찰이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보다 보면요. 정말 사람이 송사에 걸리다 보면 송사에 패가 망신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나 뭐 저는 그분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분들이 저는 한편으로 왜
저런 활동을 하고 다니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송사 비용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그 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다 보면 이것은 유무지를 떠나서 정말 집안이 패가망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예. 검찰 수사에 거론되는 순간 정치는요 기소가 되든 안 되든 빈총에 맞아도 죽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공천 앞둔 국면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검찰 경찰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뭐 박지원 원장이나 서원 원장이나 잘못했으면 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나 서원 원장이 그러니까 채용에 무슨 부정 채용했다는 분들이 보좌관이나 자기 비서 도와줬던 분들을 챙겨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낙하산 지금 겁나게 투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거 채용 과정 다 들여다보자. 일일이 다 수사해요. 오늘 국토교통부는 조간에 났잖아요.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 산하 기관들 막 이거 낙하산이잖아요. 이거 채용 다 일일이 살펴. 몇천 건, 몇백 건 됐고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뀌면 항상 털죠, 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다 됐네 벌써. 자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네, 뜨거웠습니다. 두 분을 네. 또 보내드려야겠네요. 자 한판 내부자들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 구용희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